태국 미소의 나라는 보여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황금 사원과 길거리 음식 너머에는 대조의 세계가 있습니다. 부유함과 가난이 공존하고 전통은 변화와 충돌합니다. 그 미소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태국을 이해하려면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아름다움과 그림자 속으로. 성, 권력, 그리고 생존. 태국 관광의 어두운 이면. 태국의 성산업은 비밀스러운 지하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볼거리입니다. 관광산업에 엮여 있으며 자극적인 오락처럼 포장되고 수십 년간의 문화적 관용, 경제적 필요, 그리고 법적 모호함 속에서 정상화되었습니다. 소이 카우보이, 팟퐁, 나나플라자 같은 지역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서는 좁은 골목마다 술집이 줄지어 있고 네온사인은 암시적인 이름으로 깜빡이며 성인 오락과 착취 사이의 경계는 위태롭게 얇습니다. 법적으로는 불법이지만 성매매는 묵인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권력자들의 암묵적인 방조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불빛 뒤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중 다수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년 수천 명의 여성, 트랜스젠더, 그리고 젊은 남성들이 이 산업에 들어옵니다. 어떤 이는 기회를 찾아오지만 많은 이들은 빈곤, 폭력 또는 가정 붕괴에서 도망쳐온 사람들입니다. 안전한 일자리를 약속받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밀려 들어온 이들은 동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빚에 덫이 흔하며 빠져나갈 길이 거의 없는 이 세계에 갇히게 됩니다. 외국인의 수요가 이 산업을 지탱합니다. 성관광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며 그 뿌리는 베트남 전쟁 시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태국은 미군의 휴양지로 자리 잡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시스템은 점점 체계화되었습니다. 이 업계의 종사자들은 상품처럼 다뤄졌고 경계는 희미해졌습니다. 자발적으로 일하며 스스로 삶을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미소는 연습된 것이며 밤은 견뎌야 할 시간이 되고 아침은 또다시 생존을 위한 시작입니다. 도둑맞은 어린 시절, 현대사회에 숨겨진 희생자들. 태국 관광산업의 그늘 중에서도 아동 인신매매만큼 어두운 그림자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조용히 시작됩니다. 이산 지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아이가 사라지고 캄보디아 소녀는 방콕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으며 미얀마의 한 어린이는 가족을 위한 돈과 더 나은 삶을 약속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미래가 아니라 감금입니다. 태국은 인신매매의 목적지이자 경유지입니다. 아이들은 노동력, 가사노동,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성착취의 대상으로 이용됩니다. 미성년자들이 대부분이며 속임수로 유인되거나 가족에 의해 팔리고 조직적인 인신매매 집단에 의해 납치되기도 합니다. 학대는 끔찍합니다. 피해자들은 종종 감금된 채 위협과 폭력, 심리적 조작에 시달립니다. 그들의 존재는 지워지고 몸은 상품이 됩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시스템 일부가 해외 고객을 위한 수요에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연이 아닌 하나의 시장입니다. 태국 정부와 NGO들은 단속, 구조활동, 공공 캠페인 등으로 이 위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패와 수요는 여전히 강력한 장벽입니다. 구조되는 아이가 있는 반면 수많은 아이들이 흔적 없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적 문제가 아닌 도덕적 비상사태입니다. 바다의 노예들, 태국 해산물의 진짜 대가. 태국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해산물 수출국입니다. 이곳의 새우, 참치, 오징어는 유럽, 미국, 아시아 전역의 마트에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품들의 이면에는 지속 가능성이 아닌 강제 노동의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국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 어선에서는 강제 노동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출신의 남성들은 정당한 일자리를 약속받고 바다로 향하지만 그곳에서 여권은 빼앗기고 임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삶은 통제당합니다.
이들은 폭행당하고 식량이 부족하며 하루 18, 20시간씩 일합니다. 몇몇은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육지를 밟지 못한 채 바다에 있습니다. 도망치려 하면 폭력에 노출되고 일부는 바다에 버려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예외가 아닙니다. 해산물 공급망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노동 중개인, 중간상인, 부패한 공무원들이 이익을 챙깁니다.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단속은 약하고 개혁은 더디기만 합니다. 그동안 해산물은 우리 식탁에 오릅니다. 깨끗하게 포장되어 신선하고 지속 가능한 식품으로 둔갑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 검열, 그리고 군주제. 태국은 헌법, 국회, 선거를 갖춘 민주국가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나라의 정치 권력은 외부인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한 제도와 깊이 얽혀 있습니다. 바로 군주제입니다. 형식적으로 태국은 입헌 군주국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왕실이 문화, 정치,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왕실에 대한 비판은 단순한 금기가 아닙니다. 범죄로 간주됩니다. 태국의 군주 모독죄에 따르면 국왕, 왕비 또는 왕위를 잇는 인물에 대한 모욕으로 간주되면 최대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소셜미디어 게시글, 교실에서의 대화, 심지어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기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구조는 자율적 침묵의 분위기를 만듭니다. 언론은 이를 다루지 않고 학자들은 침묵을 택하며 운동가들은 박해, 망명 혹은 더 심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최근에는 용감한 학생들이 주도한 시위에서 개혁을 외쳤지만 국가의 대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체포, 고소, 그리고 디지털 감시. 태국에서 표현의 자유는 단지 제한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바뀌는 조건 속에 존재합니다. 판매되는 야생동물. 고통 위에 세워진 오락. 태국의 활기찬 관광산업은 이국적인 체험을 강조하며 자신을 홍보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야생동물 관광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코끼리를 타고 정글을 지나거나 호랑이와 셀카를 찍고 원숭이의 제주를 보는 특별한 경험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카메라 앞에 보이는 것은 잔혹함으로 이루어진 연기,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감춰진 고통입니다. 코끼리가 사람을 태우거나 묘기를 부리게 하려면 이들은 파잔이라 불리는 강압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새끼는 어미와 분리되고 작은 우리에 가둬진 채 갈고리로 막고 음식과 물이 끊긴 상태로 의지를 꺾입니다. 이렇게 길들여진 뒤 그들은 관광객을 태우거나 군중 앞에서 공연을 반복하며 혹사당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쉴 틈도 없이. 호랑이 같은 맹수는 사진 촬영을 위해 약물에 취해 얌전해집니다. 쇠사슬에 묶이거나 좁은 공간에 갇혀 평생을 전시물처럼 살아갑니다. 지능이 높은 원숭이도 채찍과 고통을 통해 인간처럼 행동하도록 훈련받습니다. 심지어 악어까지도 시멘트 수조에 갇혀 위험한 묘기를 보여야 합니다. 이러한 관광지는 해마다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며 태국 관광의 수익성 있는 한 축이 됩니다. 그러나 이는 동물 복지에 심각한 희생을 바탕으로 합니다. 윤리적인 보호소도 존재하지만 돈벌이를 우선시하는 사업장에 비하면 여전히 수가 적습니다. 모든 사진 한 장 뒤에는 학대받는 생명체가 있습니다. 존엄을 빼앗기고 착취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단지 인간의 오락을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메스암페타민 제국, 새로운 골든 트라이앵글의 그림자. 안개가 깔린 태국 북부, 라오스와 미얀마 국경 인근에는 과거 아편 밀매로 악명 높았던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때 골든 트라이앵글로 불리며 마약과 위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같은 산악지대에서 새로운 제국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그들의 주요 거래 품목은 아편이 아니라 값싸고 강력하며 파괴적인 메스암페타민입니다. 야바라는 이름의 작은 알약.
메스와 카페인을 혼합한 이 약물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선택한 마약이 되었습니다. 방콕의 빈민가부터 외딴 시골 마을까지 어디서든 발견됩니다. 한 알이면 노동자는 며칠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위험한 유혹이고 밀수업자에게는 거대한 수익입니다. 하지만 가정에게는 천천히 무너져가는 재앙입니다. 가정은 해체되고 폭력은 증가하며 지역사회는 무질서에 빠져듭니다. 대부분의 생산은 국경 너머 미얀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곳의 무법지대와 민병대의 지배 아래 마약 조직들은 정글 속 초대형 실험실을 숨겨 운영합니다. 이후 이들은 허술한 국경과 부패한 관계자들을 이용해 태국으로 대량 유입시킵니다. 이 유통망은 광범위하고 군사화되어 있으며 무자비합니다. 수십 년형에서 사형까지 강력한 처벌이 있어도 확산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한 마약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적 위기이며 보건 문제이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눈길이 닿지 않는 시골 구석에서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계속 퍼지고 있습니다. 농촌 태국, 변두리의 노인 삶. 화려한 도시의 스카이라인과 황금빛 해변 뒤에는 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태국의 모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거의 마주치지 못하는 이 현실은 농촌 태국의 이야기입니다. 전체 인구의 60% 이상이 이곳에 살고 있지만 현대 경제 발전에서는 종종 잊혀진 존재들입니다. 동북부 평야와 북부 산악지대에서는 조용한 고군분투의 일상이 펼쳐집니다. 농민들은 새벽부터 일어나 긴 시간 일하지만 손에 쥐는 수익은 미미합니다. 쌀, 사탕수수, 카사바 같은 작물은 재배 비용조차 충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간구량은 점점 불규칙해지고 토양은 황폐해지며 기술은 더디게 도착합니다. 학교는 자원이 부족하고 교사는 과로하며 병원은 인력과 장비 모두 부족합니다. 젊은이들에게 희망은 대도시에 있습니다. 그들은 집을 떠나 방콕이나 남부 관광지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이들은 건설 현장, 공장, 식당, 야시장 등에서 보이지 않는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합니다. 매달 고향으로 돈을 보내며 자신의 꿈을 접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태국은 흔히 중상위 소득국으로 불립니다. 그러나 그 수치 뒤에는 한 달 벌어 한 달을 버티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사회 안전망도, 계층 상승의 기회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공간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조용하지만 중요한 태국의 동력이며 가장 쉽게 잊혀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낙원의 착각, 관광객이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세계의 시선 속 태국은 한 장의 엽서 같습니다. 에메랄드빛 해변, 환한 미소, 매콤한 길거리 음식, 햇살에 반짝이는 황금 사원들. 이곳은 명상 리트릿과 풀문 파티의 천국. 지친 여행자에게 완벽한 도피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낙원도 때론 환상일 뿐입니다. 고급 리조트와 계획된 관광 코스 바로 너머에는 또 다른 태국이 있습니다. 날 것 그대로의 복잡한 현실, 그리고 종종 외면당하는 진실들. 5성급 스파로 향하는 도로는 슬럼가와 과밀한 교도소 옆을 지나며 미소 짓는 노점상은 인신매매의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코끼리는 고통 속에 길들여졌고 섬의 천국은 착취 노동과 쫓겨난 지역 주민 위에 세워졌을 수 있습니다. 관광은 종종 필터 역할을 합니다. 편안하고 보기 좋은 것만 보여주고 수익이 되는 것만 부각시킵니다. 나머지 불평등, 검열, 착취는 의도적으로 가려집니다. 우연이 아닌 철저한 계획 아래에서입니다. 관광객이 거짓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단지 진실의 절반만 보고 있을 뿐입니다. 태국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태국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면 겉모습을 넘어설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진 찍기 좋은 장소를 넘어서 그 안의 모순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나라는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사원이 절망적인 이웃 위에 솟아있고 고대의 전통은 현대의 불의와 공존하며
영적인 아름다움은 조용한 고통과 함께 존재합니다. 태국은 아름다우면서도 상처 입은 곳입니다. 치유와 고통이 동시에 존재하며 사람들은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참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불편하기 때문에 묻혀버립니다. 이것은 외면해야 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이유입니다. 가장 깊은 여행은 도피가 아닌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태국을 단지 휴양지로만 본다면 그 본질을 놓치는 셈입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태국, 그 복잡함과 모순까지 마주한다면 비로소 이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여행자의 자세일지 모릅니다. 태국의 빛과 그림자, 그 속 깊은 진실을 함께 탐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당신의 시야를 넓혔다면 세상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어하는 이들과 함께 공유해 주세요. 저와 탐험에서 앞으로도 감춰진 이야기들, 세상의 끝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함께 나눕시다.